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늦은 시간 제가 공부하다가 그래도 공부한 거를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퇴근 전에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채널에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애드센스가 작년부터 CPC에서 CPM으로 변동된 걸 관련된 자료가 있냐, 영상이 있냐라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사실은 답변을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거 뭐 CPC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방문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노출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포스팅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물어봤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녁 먹고 계속 서칭을 했어요. 그리고 읽어보고 이것저것 보고 나서 결론은 원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고퀄리티를 잘 해라라는 어떤 그런 끝맺음이 있는데 한번 오늘 본 거를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보자. 뭐냐면은 CPC하고 CPM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어디 갔더라? 네. CPC는 클릭당 주는 거였죠. 여기 영어로 된 거 말고요. 한글로 보자. 클릭당 이제 단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배너가 있으면은 클릭당 주는 게 애드센스였죠.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클릭당이 아닌 노출당 주겠다라고 해갖고 CPM이라고 해서 1000회당 노출 비율에 대한 어떤 퍼센트로 주는 건가 봐요. 그냥 쉽게 말해갖고 그냥 클릭당 주던 것을 이제 노출되면 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수년 동안 최근이죠. 최근에 저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죠? 저런 거. 전면 광고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전면 광고를 띄우는 방법도 서로 노하우라고 하면서 서로 알려주고 버튼을 만들어서 음, 해창 열기가 아닌 링크로 걸면은 전면 광고가 뜨고 그 전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버튼을 또 이쁜 거로 만들고 낚시성 버튼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잘못 누르기도 하고 전면 광고 때문에 그냥 클릭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우리는 의외로 노리고 있었죠. 근데 구글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새는 효과 없는 광고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글도 더 이상 클릭당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열심히 글을 써서 어쨌든 간에 광고를 노출시켜 줬는데 클릭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럼 너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는 노출을 시켜줬으니까 그러면은 비용을 조금 광고비를 조금 줄게라는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이게 좋은 거죠. CPM이라는 게 노출을 클릭 안 돼도 노출만 돼도 준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CPM이라고 해서 1000회당 노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출은 그러니까 방문자 수는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자 수라기보다는 나중에 글을 읽어보니까 노출이란 것은 광고가 페이지에 노출된 수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를 보면은 일단은 그래서 이해를 되셨죠? 왜 이렇게 구글이 클릭당이 아닌 노출당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들이 여기 기사를 낸 걸 보면은 뭐 또 여기 볼까요? 저는 공식 문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읽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글에서 발표한 게 23년 11월 2일이네요. 11월 2일에 이렇게 쭉 업데이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CPM으로 바꾼다. 그렇지만 이제 뭐 구조는 필요 없고 그렇지만 수익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퍼센트는 뭐 숫자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느끼는 블로거들이 이제 죽는 소리 많이 하죠. 뭐 커뮤니티 가면은 뭐 이게 클릭당 단가가 낮아져 갖고 이게 뭐 수익이 반토막이 났어요라고 막 하고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광고 그러니까 혹하게 그냥 우연찮게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모르고 클릭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 비중이 점점 없어지거나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클릭당 광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거를 줄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순논리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결론은 여기죠. 자,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볼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조리주저리 해갖고 아직 정리가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구글에서는 클릭당에서 이제 노출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수익이 줄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클릭당 광고를 많이 이제까지 했던 그러니까 클릭을 유도했던 글들이 많았는데 그게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글에 들어가면은 이제 RPM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회당 노출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이트하고 B라는 사이트 그래서 제가 만약에 광고 에이전시라고 했을 때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를 두 개를 그냥 잣대를 기준을 잡을 때 필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RPM이 높다 안 높다 RPM 높다 안 높다 이거는 그냥 이게 내가 수익이 나냐 안 나냐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냐라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페이지 조회수 예상 수익을 그 사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지표에 의해서 예상이 나오는 건데 예상 수익을 갖고 이 페이지 조회수가 몇 페이지 조회수냐라는 거죠. 구글에서 말하는 페이지 조회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거를 이제 1000으로 나눴을 때 1000을 곱했을 때 이것을 나타내는 수익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RPM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RPM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페이지 조회수가 분모니까 이거는 어차피 광고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수록 페이지 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분자를 계속 키워야 이 값이 커지는 산술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지 수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노출될수록
그러면 방문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방문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예상 수익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RPM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RPM을 어떻게 하면 올리냐라고 막 자꾸 검색을 또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잘 쓰신 분이 계신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분이 글을 이제 핵심을 저랑 같은 의미로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블로그 방향.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유명한 블로그가 돼야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블로그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답이고요. 그다음 사용자 경험을 높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경험을 높여라는 것은 아마 영어 표현에서 나온 것을 약간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데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죠. 로딩이 빠르게 진행되든가 그러니까 페이지 속도를 좀 높이고 접속을 했을 때 페이지가 슉슉 잘 열리고 그다음에 메뉴가 직관적으로 잘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 갖고 사람들이 착착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어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이탈률도 적은 거죠. 어, 그리고 양질의 글을 발행해라.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진실이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질의 글을 발행해라. 그다음에 잡블로그보다는 전문 블로그를 만들어라. 이왕이면은 카테고리를 너무 다양하게 하지 말고 조금 축약을 해갖고 약간 전문성 있는 블로그로 보이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광고 개수를 늘려라고 했는데 이분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광고 개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갖고 이 방법이 좋은 게 아니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뜻은 광고 개수를 늘리면은 이제 페이지 뷰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까 말한 예상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분자하고 분모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광고 수가 높아지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페이지 뷰는 높아지겠지만 광고 수가 많이 노출됐으니까 한 페이지에 막 광고를 한 10개를 단 거랑 한 2개만 단 거랑 봤을 때 페이지는 노출은 10개가 많이 될 수 있지만은 창을 더 빨리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건 뭐야 그러면서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개가 훨씬 더 노출이 더 의외로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광고 개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노출시키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입찰 유형, 아까 말하는 CPC에서 CPM으로 바뀌었다고 있는데 제가 30일 거를 제 애드센스에 들어가서 봤더니 애드센스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이게 있죠. 좀 내리면은 화살표를 좀 내리면 좀 더보기에서 여기서 입찰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찰 유형. 어떤 입찰로 했느냐. 그러니까 CPC냐 CPM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클릭당이냐 아니면 노출당이냐 이거거든요. 입찰을 사람들이 입찰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 광고주가 구글을 근데 입찰을 어떻게 했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 CPM이에요. 그러니까 노출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릭당 입찰하신 분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액이 나와 있는 표 이제 노출수하고 쭉 나와 있는 걸 봤더니 CPC에 대한 어떤 아주 미세하지만 금액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100%라는 것은 그냥 비중이 거의 대부분 이제 노출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정확하게 뭐 99.8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왜냐면 이 정도 비율이 1불도 안 되는 금액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클릭당 수익이 있었지만 클릭은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수익은 인정이 안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해외 여기 블로그 여기죠. 애드센스 이쪽에다가 애드센스 관련된 포럼인가? 여기 올린 글을 제가 이제 번역을 좀 해봤는데 그 사람이 이런 잠깐만요. 이렇게 막 자기는 뭘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저저저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답변을 단 걸 봤어요. 봤더니 클릭이 집계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추측을 했고요. 트래픽 또는 클릭이 무효한 것으로 간주됨. 그렇죠. 무효 트래픽일 때는 금액이 수익으로 생기지 않겠죠. 무효 트래픽이고 무효 클릭이 됐을 때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봤을 때 클릭한 광고가 누군가 클릭을 했어요. 근데 클릭한 광고가 클릭당 비용을 주는 입찰자가 낸 광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노출당 돈을 주겠다라고 입찰한 광고주의 광고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릭이 쓸데없는 클릭이었던 거죠. 뭐 근데 지금은 거의 입찰자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이트에 노출된 광고들은 전부 다 거의 이제 클릭당이 아니고 노출당이었어요. 노출당. 그 말은 구글에서도 지금 이제 광고 형태를 받을 때, 광고 입찰을 받을 때 거의 이제 노출당 주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클릭당은 나는 하겠다라고 해서 노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변화는 전부 다 노출당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죠? 결론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을 그냥 편하게, 오늘 이것도 읽었는데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I를 갖고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면은 검색해 보면은 이제 생긴 이제 이미지도 AI가 만들어 준 거 있죠. 그 들어가 보면 요즘은 봐봐요. 이분은 딱 봐도 그냥 본인이 썼다란 글이라고 나오죠. 근데 AI가 쓴, 이건 광고예요. AI가 쓴 글을 가보면은 이미지 자체가 딱 봐도 이거는 이거는 자동 발행을 했구나, 또는 그냥 AI가 발행했구나, 약간 저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도 그런 게 많아갖고, 그런 게 많아서.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조금 빨리 이거의 신빙성을 떨어져서 그냥 좀 닫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이제 클릭당 또 안 주고 이제 낚시성으로 해갖고 어디 버튼을 누르게 해갖고 막 이렇게 팝업 띄어서 전면 광고 띄어서 클릭당 주는, 이것도 이제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보게끔. 이렇게 보게끔 해야 된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냥 본인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글을 위에서부터 쭉 읽었단 말이에요. 쭉 읽고 이렇게 광고가 노출된 거죠. 근데 광고가, 우리가 노출 광고에 대한 기준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노출. 노출의 집계는 우리가 보니까 광고 서버에서 광고가 퍼블리셔에게 전송될 때 노출 광고가 된다. 그렇지만은 사용자 기기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다운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서브트 임프레션으로 제공된 노출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애드센스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다운로디드 임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사용자 기기에 다운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어떤 경우는 광고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기에 다운로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 광고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해서 광고가 반드시 사용자가 광고를 보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광고가 노출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거. 이 밑에 광고가 있었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봤다고 쳤을 때, 내리고 갔을 때 이거를 봤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술이 있겠죠. 나름대로. 어, 이 그래서 이렇게 고정 광고는 되나 모르겠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광고 노출 기준이라고 하면 이런 광고는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이것도 있었구나. 네. 이게 가시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노출되었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광고가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시율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고가 100회 노출되었고 모두 측정한 경우, 이게 뭐 보였다든가 어쨌든 기기에 다운되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중 10회만 사용자가 실제로 본 경우는 가시율을 10%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실제로 봤냐 안 봤냐를, 왜 광고가 100회가 노출되는데 10회만 봤냐는 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 밑에, 지금 같은 저 밑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는 못 봤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노출된 거냐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이제 액티브 뷰 기술을 사용하여 가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광고 노출 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든 광고가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일부 광고는 가시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노출 가능한 측정 가능한 노출 광고를 측정하는 게 사실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시 노출은 이런 협회가 있나 봐요. 인터랙티브 광고, 그다음 미디어 등급 회의 표준에 따르면 50% 이상의 광고 영역이, 배너가 이렇게 있으면 반 정도만, 50% 이상이 최소 1초 이상 화면에 표시된 경우를 노출된 광고라고 보나 봐요. 가시 노출로 보나 봐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광고의 50% 이상이 최소 2초 동안 화면에 노출되었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시 노출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가시 노출을, 전체 보여진 수를 측정 가능한 노출 수로 나누고 나서 백분율로 한 게 이게 뷰 가시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네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들은 측정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당이 아니고 노출당일 때 이런 지표를 갖고 나름 잘 측정하고 있다라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포스팅을 집중합시다. 그래서 포스팅을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다 오토로 된 것들은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갈이가 되고 결과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들만, 이제 살아남은 것들만, 꾸준하게 잘 쓰신 분들만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좀 길었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클릭당에서 지금은 노출당 광고 수익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유도 노출, 유도 클릭 버튼 만들고 이러지 말고 이제 광고, 그러니까
글 작성에 포스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제가 또 이제까지 많이 이야기했죠. 오늘 또 사실은 저는 이 트렌드를 보면서 오늘 이걸 제가 제 채팅방에서는 공유를 했는데 트렌드를 보면서 정독을 하면서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SEO 관련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작업을 좀 했고 그에 관련된 이것저것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포스팅이 좀 늦더라도 하루에 1개 쓰면 어떻습니까? 2개 쓰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노출이 돼야 되고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검색 엔진이 나를 알아주는 노출이 되는 글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고 그래야만 내 방문자가 생기고 그래야만 광고 효과가 생기고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도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나의 단지 비서일 뿐입니다. 글 써줄 때 그가 써주는 게 아니고 내 글을 써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결론은 내가 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숙제를 줘서 제가 숙제를 하고 퇴근합니다. 11시 반이네요. 이제 집에 가야죠. 자, 화난 라이언님, 제가 이렇게 답으로 하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조금 공부한 거로는 이게 답니다. 하고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열심히 포스팅에 좀 집중하면 된다입니다. 나중에 광고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방문자를 트래픽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 광고를 몇 개를 놓을 건지 상단에 놓을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섞을 건지 이런 것들을 그때 고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